오케이. 사암침쟁이들의 자존심 사암침법 TV. 사암침법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암침법의 과학성을 근거로 가르쳐 줄 것이냐, 그것도 서의사들에게, 특히 외국의 서의사들에게까지도 사암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과학적인 근거로 그들을 설복시킬 것인가, 그들에게 사암침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사암침법 지도교수 양성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사암침 아카데미, 집대성 삼경주석의 제41장 혈증문 여러 번 토론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추석 특집으로 어떻게 간 정격으로 위 12장 궤양까지 치료할 수 있는가, 위 치료는 물론이고 그 의과학적인 근거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추석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공지사항, 서울 사암침법 공부 모임 오프 강좌, 어차피 10월 첫째 주 일요일은 추석 연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셋째 주 일요일은 운영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추석 지나고 공지하십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추석 연휴 때 다시 확산이 되어서 2.5단계, 3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그땐 못하죠. 그러나 다행히 생활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그러면 셋째 주 일요일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달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추석 연휴 끝나고 봅시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첫날 9월 30일 오후 5시에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 즐기시기를 바라면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문헌적 검토를 통한 간 정격의 위치를 듣기 전 리뷰 논문, 여러분들과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논문들 중에 실험적 논문들을 발표하면 그 논문에 나타나 있는 텍스트들을 분석해서 논문을 검증해보는 그러한 논문들을 가리켜 리뷰 논문이라기도 하거든요. 문헌적 검토를 통한 간정격의 위치를 듣기 전 그 의과학성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여러 번 다루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인용하면 삼두인 침구요결 혈증문에 나타나 있는 제일 먼저 나오는 증, 토혈, 견증, 구혈과 같이 꿀꺽 소리를 내지 않고 순혈을 토출하는 것이나 곧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간이 놀랬는지라 간정격. 여기 음곡, 중봉 두 개만 표현되어 있지만 간정격에 축약된 표현이에요. 음곡, 곡천보하고 중봉, 경고사 하는 겁니다. 간정격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삼두인께서 키워드로 제시하신 것이 곧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그것을 근거로 위출혈, 간정격증이라는 의과학적인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집대성 삼경주석에 제가 간정격을 쓰면 어떻게 위출혈이 멎는가를 설명해 놓았죠. 깔때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한의학자들 중에 제가 최초로 삼두인 침구요결에 나와 있는 간정격증에 의한 위출혈 치료, 그 듣기 메커니즘을 설명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이것은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린 바도 있고, 다시 보면 체내 출혈은 응고인자라고 하는 혈장 단백질의 복잡한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혈전 형성을 촉진합니다. 간은 이러한 응고인자의 대부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두인께서 위출혈 그리고 타박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간정격 쓰면 지혈퇴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정격으로 제시하신 키워드, 곧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엉키지 않으면 위출혈이 멎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삼두인 침구요결 혈중문의 구혈, 여기 토혈증에 나타나 있는 엉키지 않는 위출혈이다. 여기에서 엉키지 않는 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엉기지 않는, 또 하나는 엉키지 않는 두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께 키워드로 제시하면서 최초로 우리 몸의 혈액 응고 과정을 설명하신 삼두인의 의학관 추적해 보십시다. 먼저 인용할 논문들은 사실상 삼두인이 450여 년 전에 발표한 논문들을 원작자 삼두인을 밝히지도 않고 카피한 표절한 논문들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삼두인께서 의학사상 최초로 혈액 응고 과정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논문들은 삼두인께서 말씀하신 엉키지 않는, 엉기지 않으면 그러한 논문들을 앞다투어 발표했는데 원작자 삼두인을 인용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거 나무래지 맙시다. 나무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우리 탓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들이. 삼두인 침구요결 28장, 이것도 우리가 다시 심층 분석해야 될 건데요. 요통문에 근골요절, 근골이 잡아주고 꺾는 것 같이 아픈 요통은 대장정격을 쓰고, 굴신자통, 구부리거나 펴면 찌르는 것 같이 아픈 요통은 신정격을 써라.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는 장국노연이라고 하는 증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머리가 팔에 닮았지 구부러진 증, 폐정격을 써라 하셨는데, 어떠한 삼십 논문들도 이러한 삼두인의 가르침을 의과학적으로 대장정격을 놓거나 신정격을 놓거나 그리고 폐정격을 놓을 때 듣기 기전이 어떻게 발현되는가, 우리 몸의 실제적인 메커니즘을 실사구시로 설명한 논문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논문 등으로 증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고 삼두인의 명예도 회복시키고 삼침법의 그 우수성도 세계 만방에 알려보자고요. I have a dream today. 저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삼침법이 WHO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는 그날. 그러기 위해서는 서의사들에게 먼저 삼침의 우수성을 설복시킬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간은 혈액 응고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캐나다의 소화기 내과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 체내 출혈은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응고인자라고 불리는 복잡한 혈장 단백질 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간은 이러한 응고인자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인 중 일부는 합성을 위해, 즉 혈액 응고인자 합성을 위해 비타민 K가 필요하며, 간은 이 지용성 비타민의 장 흡수에 필수적인 담즙염을 생성한다. 응고인자가 생성되지 않거나 비타민 K가 흡수되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삼두인께서 제시하신 그 간정격증의 키워드 볼 수 있잖아요. 보실래요? 체내 출혈은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응고인자의 작용이다. 그러니까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가 먹기 위해서는 응고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응고가 된다는 말의 순수 우리말 표현 뭐예요? 아까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엉기다, 즉 피가 엉키지, 즉 엉기지 않으면 출혈이 멎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요. 피가 응고, 즉 엉기지 않으면 출혈이 멎지 않는다. 그런데 캐나다의
소화기 내과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삼도인이 최초로 증거했다라는 인용은 없어도 혈전 형성을 촉진하는 응고인자, 즉 엉겨야 되는데 그것은 간에서 생산한다. 간에서 생산하지 못하면 심각한 통제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어떤 분들은 사암침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 같습니다 하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계셨어요. 족고름풍 간목경의 경기는 고름풍이라는 기운이다. 간 정격을 놓으면 부족한 고름풍이 불어서 우리 몸의 갖가지 병변들을 치료하는 것이지 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수태음수 폐금경의 폐는 허파가 아니다. 족고름풍 간목경의 간은 리버로서의 간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요, 삼침법이 무슨 홍길동이랍니까?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삼침법이에요?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의학대사전. 여기 네이버에서 찾아온 자료인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의학대사전에 경맥을 치면 여기 경기가 파랗게 표시되어 있어요. 이건 클릭하면 이렇게 옮겨간다라는 얘기예요. 클릭하니까 페이지가 바뀝니다. 경기란 경맥 속을 운행하는 기, 경기의 추동력에 의하여 경맥 속을 흐르는 영양물질이 온몸에 퍼져서 생명활동을 유지하게 한다. 각 경맥의 경기는 해당 장부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경기를 설명하기를 각각 특유의 경맥 속에 흐르는 영양물질이다 했어요. 비타민, 아미노산, 단백질, 그거 아니고 여기 12경맥의 각가지 에너지를 또 이렇게 비유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각 경맥에 정승격 놓으면 비타민 안 먹어도 되겠네, 그 내용 아니에요. 말하자면 족고름풍 간목경의 고름풍이란 어떠한 영양물질이냐 하면 여기 서의사들이 오히려 증거를 해요. Functions of liver에 보면 제일 먼저 메타볼릭 그렇습니다. 신진대사예요. 신진대사력, 신진대사는 세포 단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60조에 가까운 세포들 모두 외그락대그락 신진대사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 그걸 누가 지휘를 한다고요? 간이. 마치 질풍노도와 같은 기운들을 수행한다 해서 고인들이 고름풍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고름풍 간목경의 경맥 속에 흐르는 영양물질은 신진대사력으로 대표된다. 그걸 말한 거예요. 부채질하면 부는 바람이 아니고 신진대사, 즉 물질대사,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분해나 합성과 같은 모든 물질의 변화, 이것을 영어로는 메타볼릭이라고 하고, 이것을 옛 선현들은 질풍노도와 같은 바람 기운과 같도다 해서 고름풍이라고 한 거예요. 바로 아셔야 돼요. 따라서 족고름풍 간목경에 속해 있는 장기에, 즉 간에 여기 물질 분해나 합성을 잘 못해? 그러면 생기는 여러 병증 중에 하나가 위출혈 또는 혈우병과 같은 거예요. 신진대사력.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분해 또는 합성과 같은 물질적 변화를 액티비티하게 꾀하는 기운이 족고름풍 간목경의 고름풍이에요. 보니까 혈액 응고작용은 물질의 분해 그리고 합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서의사들에게까지도 삼침을 증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간 정격을 쓰면 어떻게 궤양까지 치료될까? 여러분들의 집중을 위해서 이거는 이어지는 시간에 보내드립니다.